금. 북한 전역에 한국 점령전쟁 준비령 하달. 진짜 대형 사고 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박이 북한 스스로에게 그리고 한반도와 국제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민족 통일 노선을 폐기 처분하고 모든 정치적 상징물도 파괴했다. 이로써 북이 남측을 공격할 때 동족을 공격했다는 심리적 정치적 제어 장치를 제거해버렸다. 그 결과 한반도 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이러한 새 대남 전략이 과연 성공할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힘군 이래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경제를 살릴 근본 대책 대신 시대착오적인 자력갱생을 외치고 수십 년간 익숙해온 민족 통일 대신 뜬금없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이대니 이것이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어갈 리 없을 것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다. 1만 2천 명이 파병대가로 1년에 7,2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거둘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 수입의 대부분은 최고 권력자의 금고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게다가 사상자가 속출하면 가족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국 북한 주민의 불만과 분노가 임계치에 접근하고 정치적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파병은 또한 북한의 대외 전략상 도박이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 이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대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 외교, 군사적 후원으로 체제 유지를 도왔다. 그런데 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원이 다급해진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부활시키고 무기 지원에 더해 파병까지 했다. 이로써 북한은 러시아를 체제 안보 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려 당신네들을 도왔으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북의 러시아 파병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다. 완전히 중국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를 중국과 대등한 안보 지원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김일성 주석이 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양측의 지원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측은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북중 관계가 힘들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과 미중 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런 전략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위험한 도박이다. 우선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과대한 낙관론에 올인하면서 러시아보다 국내 총생산 GDP 9배나 큰 2023년 기준 중국을 멀리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또 서방 측의 대응, 예를 들어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전개 가능성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전략적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완충지대 북한의 체제 유지와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북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안보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중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북한이 파병을 중단하도록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북한과 러시아를 제어할 영향력이 중국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실해지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공격용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이 러시아는 전술핵 사용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군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다.
북의 파병은 한국 안보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먼저 한반도에서의 남북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익힌 현대전의 경험을 반영해 북의 재래식 전력도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천여 회에 걸친 핵실험으로 축적한 핵기술과 노하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 재진입, 핵 추진 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관련 기술들을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면 북은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면에서도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미중 대결 심화 와중에 국내 정치적 분열과 어려움에 빠졌고 이는 북한에게 대남 공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오판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전황과 미국 대선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며 단계적 대응을 하되 살상 무기 지원은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촉발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안보를 국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나 파병이 마치 모두 한국 정부 탓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결코 신중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점이 뭉툭하고 커진 탄두부, 다탄두 ICBM처럼 변해. 북한이 지난 31일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9형은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의 ICBM 중 가장 크다. 북한 관영 매체가 1일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19형은 3단 추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에서 발사됐다. 미사일이 커진 만큼 탄두 중량도 늘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화성-19형을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화성-19형이 최대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 1120km 거리를 5156초 85.9분 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했다.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 시간 비행한 것으로 우리 당국의 분석과도 큰 차이가 없다. 이날 딸 주혜와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핵 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공개된 화성-19형 미사일과 TEL은 기존 북 ICBM 중 가장 컸던 화성-17형보다 크다고 했다. 북한이 보유한 액체 연료 ICBM인 화성-17형은 11축 TEL에서 발사되고 미사일 길이는 23m 정도다.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은 9축 TEL을 사용하고 미사일은 21m가량이다. 신형 ICBM인 화성-19형은 고체 연료 기반으로 미사일이 25에서 26m가량으로 추정된다. 고체 추진 ICBM은 액체 추진과 같은 연료 주입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빠른 공격이 가능하다. 화성-19형이 공격 위력과 속도 면에서 기존 ICBM의 성능을 모두 뛰어넘었다는 뜻이다. 화성-19형은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개발됐을 가능성이 크다. 화성-18형의 사거리는 15,000km로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보다 큰 미사일을 만들어 추진력을 키웠다는 건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화성-19형의 탄두부가 화성-18형과 달리 뭉툭해지고 상대적으로 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탄두부 공간이 늘어나면 다탄두 탑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화성-19형은 화성-18형의 사실상 개량형이라며 러시아의 차세대 ICBM인 RS-28 사르마트 탄두부와 유사한 형상으로 변화했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르마트의 탄두 중량은 텐티가량으로 대형 핵탄두 최대 10개, 소형 핵탄두 16개를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화성 19형 시험 발사를 공개하며 다탄두 시험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탄두의 목표 지향 비행, 탄두 분리 및 방향 유지 등 ICBM 관련 고난도 핵심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와 같은 기술을 확보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ICBM 관련 기술을 북한에 건네면 다탄두 기술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ICBM은 미 동부의 뉴욕, 워싱턴 등 주요 도시를 동시 타격할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